작은 금속 하나가 문명을 움직였다.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흔하디 흔한 돌무더기 같은 이것.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작은 원소들이 전 세계 산업을 움직였다. 여기에 현대 문명을 지탱해온 지구상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금속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이 숨어 있다. 오늘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스핀들 모터, 휴대폰 진동을 느끼게 해주는 진동 모듈, 거대한 풍력 발전기의 터빈, 고속으로 회전하는 전기자동차의 구동 모터, 3차원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되어야 하는 로봇 관절에 쓰이는 것도 모터이다. 모터는 곧 자석이다. 이 작은 자석 없이는 산업을 구현할 수 없다. 자석은 문명의 숨은 엔진이다. 기존 페라이트 자석보다 100분의 1 크기로 같은 자력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자석이 1983년 일본에서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 작고 강한 자석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온도, 열에 약했다. 네오디뮴 자석은 100도에 가까워지면 자성을 잃어버리는 탈자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처음 개발했을 때부터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나 발전기 등 상업화하기엔 부적합했다. 이 약점을 해소한 것이 바로 또 다른 희귀 금속 디스프로슘이다. 네오디뮴 자석에 단 1%만 섞어도 탈자 현상 온도를 15도 올릴 수 있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합성 자석은 그렇게 1986년 슈퍼자석이 되었다. 네오디뮴 합성 자석은 현대 전자기기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면서도 물리적인 크기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작은 거인이 되었다. 문제는 네오디뮴도 희귀했지만 디스프로슘은 더 희귀한 금속이라는 것이고, 이걸 정제하고 분리할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단 몇 곳뿐이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반 전자산업이 폭발하기 직전, 히토류는 아직 짓궂은 금속 정도로 취급받던 시절이었다. 일부 첨단 군사 분야에 필요하였으나 소련의 해체와 독일 통일의 여파로 세계는 평화 분위기였고 이념으로 대립하는 건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자석 기술을 시장 자율에 맡겼고 일본은 고성능 자석 기술로 세계를 선도했다. 유럽도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자석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 벌어진다. 1995년 GM 마그넷 퀀치 매각. 고성능 자석 기술을 보유하던 미국의 GM 마그넷 퀀치가 중국 기업에 매각되었다. 당시엔 그저 하나의 공장 매각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결정은 20년 뒤 세계 패권 지도를 바꿨다. 중국은 일찍 깨달았다. 히토류는 단지 자원이 아니라 미래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기술이라는 것을. 덩시오핑은 말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중국은 미국 자석 회사의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 후 히토류를 정제 분리 가공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웠다. 히토류는 캐는 것보다 정제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히토류 채굴 시 발생하는 막대한 환경오염은 자국 내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스스로 채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세계는 사실상 중국이 만들지 않으면 단 하나의 고성능 자석도 생산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다. 그리고 2010년 일본과의 외교 갈등 속에서 중국은 한 달 동안 일본으로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그 순간 세계는 처음으로 히토류의 힘을 실감했다. 1995년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중국이 미국의 고성능 자석 회사를 인수하던 그때 윈도우 95가 출시되었다. 압도적인 편의성에 힘입어 컴퓨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PC 판매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핵심 부품인 하드드라이브 디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회전하는 기계가 되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은 또 다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 산업의 각 분야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전자기기는 점차 소형화되기 시작했고 소형화, 경량화는 이동성을, 이동성은 사업성을 보장했다. 휴대폰이 등장한 것이다. 또한 세계화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담론은 석유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했고 전기차와 풍력발전의 시대를 불렀다. 심지어 전장의 판도를 바꾼 드론까지 등장했다. 이 모든 발전의 중심에 네오디뮴 자석이 있었다. 자석은 이제 현대 문명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는 엔진이 되었다. 하지만 자석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자석이다. 초전도 자석.
온도를 극저온으로 낮추면 물질의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면 영구 자석보다 수백 배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초전도 자석의 기술은 한 단계 더 진화한다. 고온 초전도체 레브코, 두께 0.1mm의 얇은 테이프 한 줄이 수천 톤의 자기장을 견디고 태양의 플라즈마조차 붙잡아둘 수 있다. 핵융합 발전의 심장은 바로 이 초전도 자석이다.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한 거대한 자기장의 벽. 전 세계의 연구소가 이 고온 초전도 자석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경쟁에 뛰어들었다. 입자가속기 역시 초전도 자석의 핵심이다. 27km의 거대한 터널이 사실상 자석 레일로 이루어져 있다. 광속에 가까운 입자를 휘게 하는 힘. 그것이 자기장이다. 의료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 병원에서 쓰는 MRI는 1.5테슬라에서 3테슬라까지의 강력하고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MRI는 초전도 자석으로 이루어진다. 20세기의 자석 전쟁은 영구 자석을 둘러싼 경쟁이었다. 하지만 미래의 전쟁은 초전도 자석을 둘러싼 경쟁이 될 것이다. 문명은 자석으로 시작했고 더 강한 자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